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화요일 고정 출연자십니다. 네, 지난주부터 나오고 계신데요. 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강민정입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당연히 오늘도 제 옆에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어디십니까? 제가 지금 한 2분 전에 목포역에 탁 떨어졌어요. 아, 목포역에 계세요? 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와. 당선되고 나서 네. 그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청에 있고, 음. 이렇게, 그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계시고, 또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도 다 다른 조건에서 계시잖아요, 전국에.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군데씩 네. 이렇게 그 현장의 교육 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아. 가지려고요. 제가 예. 이제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국감하고 코로나하고 때문에 네. 지난 한 2달인가 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인제 오늘 오랜만에. 전라남도 예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분들 이렇게 음. 만나려고 네.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나중에 기회를 연기하고 일단 네. 소수로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아하.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또 아이들 돌보시고 계시는 교사 학부모님들이나 음. 이런 분들 만나러 왔죠. 네. 아, 이제 현장 소통 행보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뭐 다른 지역도 다니셨을 텐데 네네.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또 만나는 것과 뭐 그전에 만나는 네네. 거하고 좀 다른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다르죠. 어떠셨는지 좀 어 궁금하네요. 그 현장 소통 행보가 어땠는지. 네. 저는 사실 네. 제가 이제 전라북도, 강원도, 뭐 부산, 네. 충청북도, 세종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아. 예 제가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 주로 이제 제가 옛날에 지방에 다닐 때는 무슨 회의나 어쨌든 음. 강의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유로 만나 뵀던 경우고요. 지금은 네. 이제 제가 배지를 달고 아. 국회의원 입장에서 인제 예. 교육 문제를 국회에서 뭔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제 만나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고, 음. 저를 만나시는 분들을 한테 네. 음 약간 좀 힘이 된다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음. 만나고 나면 네. 제가 특별히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게 변화가 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저와 하시면서 이게 이제 국회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네. 아유, 예. 그럼요. 그렇죠. 반영될 수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제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확인하시게 되니까 네. 아 훨씬 더 제가 인제 좀 보람을 느끼죠. 음. 그전에는 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각각의 현장에서 음. 각각의 어떤 문제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통로로서 국회가 열려 있다. 아. 우리한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니까 음. 그런 맞아요. 면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음.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그게 입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면 더 우리나라 그렇죠. 교육에 도움이 입법 된다면 네. 그렇죠. 입법뿐 아니라 뭐 행정부 이 감시 네. 역할도 다 사실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도 저희 피감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튼 음. 현장의 의견들이 국회를 통해서 또 반영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예. 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일정 중에 이제 하시는 가운데 저희 또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네네. 아니 보니까
법안을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런 네네.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법안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시청자분들께.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네, 말씀 말씀드렸지만 주셨죠. 교사는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정치 기본권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음, 주권자로서의 권리. 네, 뭐 정치 기본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딱 어, 하나만 누리는 게 투표. 예를 들면 4월 15일 총선 투표가 있는 날, 뭐 네, 그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뭐 이런 날, 음, 그날 유권자로 투표장에 가서 이제 투표하는 거 네, 밖에 못 하거든요. 예, 아, 예를 들면 뭐 그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네, 내가 지지한 후보에 대해 표를 준다든가 후보 음, 결정하는 단계, 또 아니면 어떤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물론 당연히 정당에 가입하고 뭐 정당 활동하는 건 너무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다 좋아요 누르면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정치적 행위로 해석이 아, 돼서 그거가 재판받고 네,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에는 뭐 해직도 되고 이런 게 이제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금을 음, 냈다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하,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시민이 누리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음, 어, 어, 그 거의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예, 그전에는 음, 실은 그런 게 이제 덜 했는데 박정희 그 정권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네, 아주 본격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하, 이걸 정치적으로 금치산자다. 네, 교사나 공무원을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비례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교사가 비례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다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음, 정당의 근처 넓신도 못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것도 다 봉쇄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정치적인 어떤 세계랄까 이런 데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드문 케이스였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나와 보니까 나와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25년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교사잖아요. 그럼요. 교사들이고, 그다음 음,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교육 정책이고, 네,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교육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 의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뜻을 음, 가진 음,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교사나 공무원들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 나와도 저한테 이제 뭐 후원을 후원을, 한다든가 예, 예, 지지를 아하. 표명한다든가 이런 걸 못 하는 야, 이게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네요. 사실 보면 박정희 정권 예. 때 만들어져서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교사로서 맞지 네. 않다, 뭐 이런 네.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네. 보이는데, 네. 야, 아직까지 글쎄요, 이런 정치적인 표현을 교사들이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뭐랄까 무의식 중에 너무 자동 시스템이 뭐가 되냐면 자기 검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아, 재단되고 예. 또 법적인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집단 무의식의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자기 검열 구조가 딱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뭐 음, 수업하고 뭐 교육 활동을 할 때도 늘 어떤 지점에서는 이렇게 다 제한되고 위축되고 이렇게
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저는 아 사실 아.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어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음. 반대하는 형태, 그러니까 정치적이지만 그걸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자기의 정치 활동이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다 얘기들을 다 열어 놓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예. 사실 제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죠. 학창 시절 그래서 거치면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사가 자신이 예를 들면 어떤 정치 사실 세상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 다만 그거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게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네. 차이가 지금 이제 요새 교사의 경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육자가 사실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뭐 어린 음. 아이들과 이제 그 상대 아이들과 함께 인제 교육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 어떻게 보면 미성년인 학생과의 어떤 상호 교감과 활동이 사실 교육적 활동이니까 이 네. 과정에서 이 성인인 교사가 뭔가 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음. 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든가 교육 활동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그걸 통해서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활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 예. 이런 거는 분명하게 저는 명시적으로 하고 교사들과 사회가 그걸 다 지키는 걸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하고, 그 네. 외의 시간에는 그 외의 방식, 예를 들면 뭐 방학 때나 음. 방과 후나 퇴근이나 주말에나 이런 때 또 일상적인 어떤 직업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시간에도 네. 조차도 모든 일체의 그런 시민적 주권자 권리가 다 제한돼 있으니까. 아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그쵸. 된다. 예예. 그렇죠. 권리가 있는. 네네. 근데 저는 인제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개인에게도 음. 불리한 문제지만 불이익이지만 네. 부당한 일이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요.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위축돼 있고 검열이 일상화돼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데는 어떤 지점에서는 약간의 한계를 를 봉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예. 바꿀 수 있는 애들을 내용이 우리가 들어 있군요. 시민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네. 애들을 시민으로 사실 12년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음.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 그 순간 아이들은 유권자이자 그렇죠. 주권자이자 시민이 음. 되는데, 예를 교육 들면 현장에서는 아예 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교육이 12 없고. 년을 다 배우고 나면 시민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나 태도나 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교사 스스로가 어떤 시민적 권리를 하나도 행사 못하고 있고 음. 주권자의 어떤 아.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다 봉쇄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물론 그래서 인제 이 시민으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되게 저는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사회나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우려했던 그런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이 패당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음. 우리가 그거는 차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떤 네. 선생님도 그거를 저는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문제는 교사의 주권자로서의 권리, 헌법적 권리에서도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도 풀어야 될 네. 족쇄였다. 그래서 이 음. 교사가 어 그 정치적으로 이제 제한돼 있었던 권리들을 쪼끔씩 풀어나가기 위한 음. 법안들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안이네요. 네. 정치자금법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국민 경선 아 네 참여를 참여. 못 해요. 제가 아 인제 예. 2012 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 그때 그
출마를 하셨을 때 네. 후보로 그때 아주 대대적인 국민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닌 비당원,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는 일반 국민도 음. 마땅한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장 후보에 투표를 하는 게 인제 그때부터 열린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음. 저는 그때 당연히 제가 국민 경선에 저라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딱 해석이 아. 내려왔어요. 그때 저 되게 충격을 너무 많이 그니까요. '내가 먹었거든요. 국민이 아닌가?' 뭐 이런 '아 생각을 나는 했었는데요. 교사는 국민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 못하는 거 인정. 음. 그래서 뭐 민주당 당원으로 뭐 출마 못하는 것도 인정. 네. 그런데 딱 한 번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음음. 모두에게 개방된 그런 투표의 기회조차도 교사라는 네.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도저히 아하. 너무나 인정하기가 아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예를 들면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음. 금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나 대통령 후보나 뭐 이런 우리가 내부의 후보를 선정할 때 네. 비당원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네. 만약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면 4월 15일 날 우리가 총선 투표할 때 교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음. 사실 그것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러게요. 왜 그 왜 국민 경선을 인정하냐. 왜 참여 못 하게 그러니까 하고? 이거는 같은 어떻게 보면 투표 연장선상으로 보는 게 아. 맞다. 그동안 예. 너무 이제 사실 이게 박정희 전두환의 전통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갖도록 음. 교사들의 교육의 결과 영향을 받을까 봐 그걸 아주 철저하게 이게 억제해 놨던 그런 어떤 법적인 아. 전통의 결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참 학생들이 낡았네요. 좀 예. 각성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는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었고 네. 그죠? 근데 음. 지금은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렇죠. 인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예. 교사들이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 그다음에 인제 직접 정당원이 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이렇게 못 해도 적어도 음. 자기가 뽑아 놓은 정치인이 있거나 혹은 뽑아 놓진 않지만 '아 저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후원하고 싶으네. 지지하고 싶으네.' 이럴 때 후원금을 한번 줄 수 있는 거. 네. 이거는 또 어 필요한 권리 그러게요. 아니냐. 그래서 음. 그런 법안을 법안도 냈는데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이 교사 정치 기본권하고 관련돼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모의 선거라고 하는 게 학교에 있었어요. 네. 모의 선거 교육. 음.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선거 교육을 어 그냥은 옛날에는 인제 교과서 보고 이렇게 밑줄 쫙 이렇게 필기하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인제 선거 교육을 배우는 거는 되게 인제 교육적 효과가 낮죠. 음.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게 효과가 높으냐면 직접 출마한 후보를 놓고 그 후보의 선거 공보가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보물을 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져와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분석하고 토론하고 음.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직접 만들어서 네. 직접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어른처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렇게 해 보는 물론 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음. 그렇지만 뭐 이런 진짜 식의 실제 교육이네요 그게. 선거를 예. 그대로 모의로 한번 어. 유권자가 되어 와서 예. 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요 애들한테 이 유권자의 역량과 태도 이런 음. 시민적인 어떤 각성 이런 걸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게 외국에서는 많이 입증됐어요. 이미 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선거 때마다 모의 선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는 인제 이거를 2018 년도에는 지방선거 때 했었는데 네. 2020년 올해 총선 때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음. 이걸 바로 이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아하. 공무원이 왜 선거 네. 교육을 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처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또 아.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못하게 예. 하면서 제가 그 대부분 많은 그 교육청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음. 중단됐죠,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미국 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예. 알기로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네. 이 학교는 이제 이 실제 선거 때마다 이 모의 선거를 한 50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얘네들이 자기네들 실제 출마한 후보를 놓고 초등학생들이 투표를 한 결과가 예. 99.9%다 실제 선거 결과를 맞힌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다른가 봅니다. 예, 일종의 인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나 애들이 봅니다 진짜 예, 아이들의 눈은. 출구조사 근데 옛날에 출구조사 이런 게 없을 때 그래서 예. 언론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초등학교의 선거 아. 결과를 사전에 취재하러 다니고 아 그랬다는 그런 그랬군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딱 한 번 틀렸대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애들도 클린턴이 될 거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트럼프가 될 그러더라고요. 줄 그래서 몰랐겠죠. 이게 인제 무슨 뭘 뜻하냐면 초등학생도 50 년이 넘게 미국에서 이런 실제 음. 선거가 치러질 때 네. 실제 출마한 후보들을 상대로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으로 이걸 아. 체험적으로 배우고 실제 투표까지 해 본다는 사실. 이게 예. 인제 저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선거법으로 교육을 선거 운동으로 해석해서 네. 선거법으로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잃는 게 뭔가. 아. 아이들이 이런 생생한 어떤 유권자 교육을 한 12년 동안 우리가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다고 하더라도 뭐 음. 중고등학생만이라도 12년 동안 한 두세 번이라도 경험 식재를 해 보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아. 우리나라 투표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게 훨씬 그렇네요. 달라질 거다. 예. 이게 학교가 교육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 음. 아니냐. 오히려 그 역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네. 그 교사의 그 정치의 중립성이랄까? 그 정치 음음. 기본권을 막고 있는 이런 네. 현실의 법들, 선거법,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막고 있는데 이런 아.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들조차 그런 교육적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게 음. 현실이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네. 모의 선거 교육을 교육으로 보고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법 법 개정안도 개정. 제가 하나 지금 만들어서 음. 발의했고요. 아. 그다음에 인제 올해 이 4월 2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아주 중요한 또 판결이 하나 났어요. 음. 이제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중립성 때문에 필요하지만 네. 현재 있는 법에 기타 정치단체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거는 위헌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당과 관련된 활동에 관해서 제한을 받는 게 맞지 음. 그 외에 정당 외에 모든 일체의 정치 활동을 다 제한받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올해 4월 23일 날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합법 판결이 나면 그냥 기존의 법은 그냥 둬도 되는 거지만 음. 위헌 판결이 나면 바꿔야죠. 그럼 기존의 법이 헌법에 하치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4월 23일 판결에 맞도록 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아 그냥 그래서 뭐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예. 이게 요런 예.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진작에 국회에 갔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 뭐 네. 개인이 하는 아 게라기보다 네 뭐 그만큼 이 네. 교육적으로 보면 그동안 낡아 있는 제도와 네. 또 우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그런 권리나 주권이 침해당했던 이런 부분들 앞으로 네네. 바꾸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발의하시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이것도 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상대 의원들은 설득해 가지고 과반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좀 네. 어떠세요? 만나보면 상대 당 의원들은 좀 동의를 하시는 네. 편인가요? 교육위에서 아. 듣고 하실 텐데. 이럴 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상대당이라 하면 근데 저는 이제 예. 다행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음. 많은 의원들은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의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4 가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의 민용배 의원이나 뭐 민용배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체 뭐 정당 이런 거 제한도 두지 않는 어. 전면적인 어떤 시민 주권자 권리, 정치 권리를 다양화하자는 개정안을 아 그래요? 만들어서 제출까지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병 앞에서 다른 심사가 되겠네요. 예. 네. 다른 의원들도 다양한 어떤 쪼끔씩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인제 음. 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를 권한을 제한했던 네. 시민적 권리를 제한한 거죠 사실은. 아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는 개정안을 내신 분들이 의외로 어 많더라고요. 그럼 뭐 그래서 저는 약간 네.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희망을 예. 좀 가져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의석수를 네.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뭐 통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뭐 하죠. 인제 본회의에 가게 상정만 되면 되면. 상정만 근데 인제 되면. 상정이 되는 게 힘들고 우리 아. 인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상대당 이렇게라고 했을 때 그 상대당은 사실은 이제 뭐 아직도 민주주의 이렇게 음. 정치적 권리 막 이런 네. 얘기하면 엄청 그걸 이게 무슨 그렇죠. 너무 예예. 어마어마한 사실 그 이게 심각 법안 심사 소위에서는 좀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되는 뭐 그런 예. 관례 그런 전통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법안이 아무리 좀 뭔가 진보적으로 만들어지고 왔더라 하더라도 법안 심사 소위를 거치면은 이게 다시 또 약간 방향이 음. 바뀌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인제 지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 법안이 사실 저만 아니고 여러 네. 의원들이 사실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병합이 처리가 되면 네. 아마도 우리 현실의 어떤 사회가 통용되고 수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수준의 어떤 현실적인 또 이런 법안이 그러나 지금보다 쪼끔 더 앞서 나가서 네. 교사나 경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현실은 좀 음. 개선되고 앞으로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실 제가 제안한 그 발의안이 그런 지점에서 '최소 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 아닌가 우리 최소. 사회가.'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했어요. 네. 뭐 저희가 매주 뭐 네. 교육에 대해서 들을 테니까 법안 얘기도 네. 계속하도록 하고요. 네. 현안은 좀 하나 좀 여쭤보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나경원의 그러니까요. 질문 제가 책을 기사를 보면서 진짜 '이분 멘탈 갑이네.' 막 멘탈 이런 생각이 갑이다. 들면서 아니 네. 이렇게 자기 아들과 딸 지금 다 성신여대하고 서울대 이미 다 압수수색은 집만 빼놓고 다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인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음. 이것뿐 아니라 팩트도 그렇잖아요. 지금 걸려서 진행되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그리고 서울대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밝혀질 게 엄청나게 그동안 음. 추상적으로만 알려진 게 다 깨알같이 다 드러났는데도 네. 자기가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게 막 거품 물면서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 음. 놓고 어떻게 어 책도 내고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책도 내고 이제 가속화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뭐 오늘 원래 이 그 책 관련해 가지고 예. 간담회를 언론인들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정치 예. 행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시장 아 선거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그렇죠.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경선 통과해서? 아니 일단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을 후보로 낸다면 네.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 앞에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어떤 그 신뢰랄까? 이런 걸 스스로 저는 그냥 '우리 음.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아. 이러고서는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음. 견디다가 어쨌든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국감 때는 뭐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아니 그렇죠. 국감으로 국의원으로서 활동을 안 했지만 음. 어쨌든 당에서 무소속으로. 네. 나가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이 음. 바라고 있는 어떤 기대,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걸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조치를 취한 건데 아하. 만이경원, 나경원 지금 원외에 있는 사람인데 네. 원외에 있는 사람을 만일의 경우 자신의 당의 얼굴로 대표 선수로 내보낸다. 이런 거는 음. 사실은 자기네들이 최소한의 그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도 이제 우리는 이제 무시하고 깔끔하게 무시하고 아. 가겠다. 이런 선언이고 예.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에 음. 또 다른 자기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아하. 국민의당 그렇게 국민의힘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나오면 뭐 예. 그 뭘 믿고 나오나 모르겠네. 네. 한번 뭐 물론 네 저희가 한번 음. 지켜보죠. 나경원 전 의원 행보 지켜보면서 의원님과 좀 말씀을 네네. 나누도록 하고요. 전화 네네. 통화하시면서 방송하기가 쉽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네. 사실 더 길게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힘드시니까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목포역 지금 도착하셔서 인제 여기서 전남 교육청으로 일단 이동해서 음. 교육감님 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양한 이 루트로 이제 교사분들 따로 아하. 뵙고 그다음에 예. 학부모님들 뵙고 뭐 네. 교사 단체도 많고 학부모 단체도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애들. 다들 예. 만나셔야 네. 그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어. 찾아뵙고 음.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음. 서로 대화하고 제가 네. 많이 또 들어야죠. 제가 맞습니다. 사실 어어. 여의도에 있으면요. 아무리 예. 교사 출신이었다 그래도 이게 인제 현장으로부터 한 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우리의 잘 모든 몰라요. 문제는 다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음.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예. 참 목포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아우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햇살이 너무 이뻐요. 좀 서울보다 따뜻한가요? 서울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움직여서 그런지 서울은 좀 쌀쌀했는데 네. 여기는 지금 햇살이 좋네요. 네. 네. 자, 이제 목포 날씨까지 한번 의원님을 통해서 네네.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네네.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스튜디오로. 네네. 스튜디오 당연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먼 곳에서 전화로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제가 주에 예. 감사하죠. 다음 주에 또 저희 정말 현장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원님. 네. 네. 예. 네, 지금까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전화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들거든요. 전화로 인터뷰 길게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10분, 20분 하기가 힘든데 한 30분 정도 통화하면서 이 교육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 교사들이 그동안 느껴 왔던 그런 불합리성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주권자로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 여기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에 오전에 또 오시니까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